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트랙터 공학 및 실습 1 중간고사 대체 발표를 하게 된 전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이혜진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내연기관의 연력학적 원리와 특성에 대해 알아가고 그러한 기관의 사이클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목차 첫 번째로 연력학 기관들에 대해, 두 번째는 연력학 법칙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법칙을 기반으로 한 여러 내연기관의 사이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력학 기관 발달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은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피스톤 실린더로 형성되는 연소실 내에서 연료를 연소하고 그 과정에 의해 발생한 연소기체의 높은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냄으로써 동력을 발생시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증기기관으로 대표하는 외연기관은 연소실과 동력을 발생시키는 피스톤 실린더 장치는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일러 내부에 연소실이 있고 이곳에서 생기는 연소열을 물을 증발시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가 피스톤을 밀어냄으로써 동력을 발생시킵니다. 내연기관의 기본 구성 부품으로는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실린더의 최적이 되는 최소가 되는 피스톤 위치인 상사점, 실린더의 최적이 최대가 되는 피스톤 위치인 하사점, 피스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인 행점, 피스톤 직경인 보어,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실린더의 최적인 간극 최적, 상하점과 하사점 사이에 있는 최적의 배기량이 있습니다. 평균 유효 압력 MEP는 1사이클당의 발생일을 행정최적으로 나눈 값으로 엔진의 실린더 최적 및 회전 속도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에서 비교 평가 가능한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압축비는 실린더 내 최대 최적과 최소 최적의 비를 뜻합니다. 다음은 실제 엔진의 원리 사진입니다. 직렬식, V형식, 수평 대양식 등의 실린더 배열이나 밸브 배열 방식, 냉각 방식, 행정수, 실린더 수에 따라 엔진을 분류합니다. 엔진에는 실린더 수가 3기통, 4기통부터 시작해서 12기통까지 다양하지만 실제로 쓰이는 엔진의 형태는 4기통 엔진과 V6 엔진이 일반적입니다. V6 엔진은 보통의 4기통 엔진이 기통 배열을 직선으로 한 것과 달리 기통의 배열을 V자 모양으로 한 6기통 엔진을 말합니다. 엔진을 대표적으로 쓰는 자동차용 엔진의 조건으로는 비출력이 클 것, 출력 변화에 대한 응답성이 좋을 것, 연료의 경제성이 우수할 것, 수명이 길고 보수가 쉬울 것, 배출가스가 깨끗할 것, 그 외에 안전 상태가 안정할 것, 정숙할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열역학 법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열과 역학적 일의 기본적인 관계를 토대로 열 현상과 에너지 흐름을 규정하는 열역학의 기초가 되는 법칙으로 열역학 0법칙부터 4법칙까지 총 5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먼저 열역학 0법칙은 열편형 상태로 물체 A와 B가 다른 물체 C와 각각 열편형을 이루었다면 A와 B도 열편형을 이룬다는 이론입니다. 즉, 한 물체 C와 각각 열편형 상태에 있는 두 물체 A와 B는 서로 열편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는 온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열역학의 기본적 출발점이 됩니다. 열역학 1법칙은 일반화된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개에 더해진 열 에너지가 개의 외부에 해준 일을 뺀 양과 같습니다. 열의 이동에 따라 개 내부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열 에너지 또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의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만큼 시스템 내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즉, 물체에 열을 가하고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가해진 열 에너지만큼 증가하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방향의 법칙으로 고립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만 일어나며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는 크게 두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켈빈 클랑크 진술의 내용은 시스템이 고온 열장고에서 열을 흡수하여 저온 열장고로 열을 방출하지 않고 완전히 역학적 일로 바꾸는 과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클라지우스 진술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저온 열장고에서 고온 열장고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에너지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영도에서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으로 네른스트의 열정이라고도 합니다. 연력학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절대온도 T가 0으로 접근할 때 일정한 값을 갖고 그 개는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절대 영도에서 열 용량은 0이 됩니다. 사이클 해석에 있어 일명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상기체 법칙과 폴리트로프 과정에 관한 법칙의 두 가지 연력학적 법칙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상기체 법칙은 주로 에너지의 사이클 분석을 할 때 사용되며 폴리트로프 과정은 기체의 압축과 팽창 과정 해석에 사용됩니다. 이상기체 법칙 공식은 PV는 MRT로 여기서 P는 기체의 절대압력, V는 최적, M은 질량, T는 절대온도, R은 기체 상수의 값을 의미합니다. 이상기체 법칙의 기관 운전 시 압축 행정 중 기체의 온도는 상당 수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압력은 등온 과정보다 더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체의 압력과 팽창 과정은 일반적으로 폴리트로프 과정으로 가정하며 이의 압력 최적 관계식은 PV, N승은 C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C는 상수, N은 1에서 1.4 범위의 값을 의미합니다. 만일 연소실이 완벽하게 단열되어 외부로부터 열 손실이 없다면 N은 비열비와 같이 공기의 경구, N, 즉 K의 값은 1.4이며 이러한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온 과정인 경우 압력은 최적에 반비례하므로 N은 1이며 따라서 내연기관의 각 과정에 있어 N값은 항상 1에서 1.4 범위의 값입니다. 보통 압축 행정의 N값은 1.3보다 약간 큰 값이고 출력 행정이 팽창 행정의 경우 N값은 1.26 또는 그보다 약간 작은 값을 가집니다. 연소실 전후 기체 상태 방정식은 다음 PPT와 같이 나타냅니다. 효율적인 내연 사이클을 제작하기 위해 대부분은 사행정 사이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흡입, 압축, 팽창, 배기 행정을 내연기관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내연기관에 대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1890년 이후 내연기관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흡입, 압축, 팽창, 배기 내 과정은 필손의 이행정, 사행정, 운동 중 완수가 됩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은 이행정 사이클 또는 사행정 사이클로 구분하는데 4사이클 기간이 2사이클 기간보다 훨씬 많은 수가 현재 보급되어 있으며 특별히 2사이클 기간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는 4사이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력학 사이클 중 내연기관 사이클에는 크게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내연기관 사이클을 해석하기 전 동력 사이클 해석을 위한 고려사항을 살피기 전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이상 사이클과 카르노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이상기관 먼저 알아보자면 닫힌 사이클 내에 고정된 흐르는 유량을 재활용하여 분석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Q1은 단열 압축, Q2는 등온 가열, Q3는 단열 팽창, Q4는 등온 감열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상 사이클은 실제 사이클과 유사하지만 모두 내적 과정, 가역 과정으로 구성되는 사이클로 실제 사이클에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해석 결과를 실제 사이클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연기관은 정적가열, 단열 팽창 또는 정합가열, 단열 팽창인데 카르노가 주장한 것은 동운 팽창, 단열 팽창이므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결국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가역 등온 변화와 두 개의 가역 단열 변화로 구성된 열기관에서 최고 열 효율을 갖는 사이클입니다. 다음 그래프 중 1에서 2 과정은 등온 팽창으로 고온 열 저장소와 열 교환을 하고 2에서 3 과정은 단열 팽창으로 작동 유체의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3에서 4 과정은 저온 열 저장소와 열 교환하는 것이며 4에서 1 과정은 작동 유체의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상승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T1은 고열원의 절대 온도를, T2는 저열원의 절대 온도를 뜻합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하드웨어적 문제로 대부분 실제 사이클의 모델로 적합하진 않으나 실제 또는 이상 사이클의 표준이 되는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내연기관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공기표준 오토사이클은 불꽃 점화기관의 이상 사이클로서 제한자 이름을 붙여 오토사이클 또는 정적하에서 열을 공급함으로 정적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정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가솔린 기관, 가스 기관, 석유 기관 같은 고속 기관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과정 0에서 1의 흡입 과정, 과정 1에서 2의 단열 압축 과정, 과정 2에서 3의 정적 흡열 과정, 과정 3에서 4의 단열 팽창 과정, 과정 4에서 1의 배기 분출 과정, 과정 1에서 0의 배기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연소실의 최적은 간극 최적이라 하고 단일 실린더에 의한 배기 최적은 행정 최적이라고 합니다. 오토사이클 과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5에서 1 과정은 흡기로 공기와 혼합된 가스가 흡입되며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입니다. 엔진 내 최적이 증가하며 압력은 유지되고 최적은 증가됩니다. 1에서 2 과정은 압축으로 가역 상태의 단일 압축 상태입니다. 흡기 밸브가 잠기고 피스톤이 위로 상승하며 압력은 증가하고 최적은 감소합니다. 2에서 3 과정은 점화로 정적 가열 상태이며 스파크 플러그로 점화가 시작됩니다. 압력 증가 및 최적 유지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에서 4 과정은 폭발로 가역 단열 팽창 과정이 나타납니다. 폭발된 가스로부터 피스톤이 아래로 움직이며 압력은 감소하고 최적은 증가합니다. 4에서 1 과정은 배기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정적 방열 상태이며 배기 밸브가 열리고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압력은 감소하고 최적은 유지됩니다. 1에서 5 과정은 배기 상태로 압력은 유지되면서 가스가 배기됩니다. 압력은 유지되며 최적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은 압축비와 비열비의 함수이며 압축비와 비열비가 클수록 열 효율이 증가합니다. 내연기관의 사이클 중 디젤 사이클은 두 개의 단열 과정과 한 개의 정압 과정, 한 개의 정적 과정으로 이루어진 사이클로서 저속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디젤 기관에서는 가솔린 기관과 달리 처음에 공기 많은 실린더 속에 흡입해 이것은 높은 압축비로서 단열 압축합니다. 이 압축된 공기의 연료, 즉 중유를 분사하면 압축된 공기는 고온입으로 자연 발화하여 연소합니다. 즉 공기의 압축 열만으로 착화 온도에 이르게 하므로 폭발에 의한 압력 상승을 피하기 위해 연료 공급을 적당히 조절하여 정압 연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압하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므로 정압 사이클이라고 하며 저속 또는 중속 디젤 기관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디젤 사이클 그래프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중 1에서 2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 2에서 3 과정은 정압 가열, 즉 연소의 단계, 그리고 3에서 4 과정은 가역 단열 팽창, 4에서 1 과정은 정적 방열 상태입니다. 이러한 디젤 사이클의 열 효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디젤 사이클의 열 효율은 압축비와 단절비의 함수이며 압축비는 크고 단절비는 작을수록 열 효율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바테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바테 사이클은 가열 과정이 정적 및 정압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정적 정압 사이클 또는 이중연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합성한 것이므로 합성 사이클 또는 복합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속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내연기관의 연력학적 원리와 특성에 대해 알아가고 그러한 기관의 사이클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